고지약자는 고지약자는 필류사하니 필류사하니 사자는 사자는 소위전도 소위전도 수업해옥야라. 수업해오냐라. 인비생이 지지자인데 인비생이 지지자인데 숙능무옥이리요. 숙능무혹이리요. 이렇게 이어지는데 제가 끊어놨습니다. 일부러 약간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고지학자, 옛날에 배우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배우는 자는 필류사하니, 반드시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스승할 때 있잖아요. 원래 스승사자가 원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할도 있었어요. 원래 공자 전에는. 공자 이후로는 스승사자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비가 제갈공명을 말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군사 이러잖아요. 맞죠? 그때 할 때도 이거 삽니다. 군대의 총 지휘관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병 1사단 있잖아요. 여기 해병 1사단. 해병 1사단 할 때도 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승이란 말이 군대를 총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할도 있었다. 그리고 사자는 소위 전도라. 스승이라는 것은, 스승은 소위 뭐뭐 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거예요. 도를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도를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가르침, 학문에 대한 가르침도 되고, 두 번째는 이 한유가 유학자였어요. 유학자. 유학자였기 때문에 그 공자로부터 이어지는 그 사상들 있잖아요.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었다. 그거 도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유가 있잖아요. 도를 말할 때는 이게 우리가 유학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유학이라는 거 자체. 성리학은 주자가 만들었고, 내가 언제부터 조선시대. 보통 조선시대라, 그건 조선시대는 성리학이고, 우리가 말하는 성리학이고, 유학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아니에요. 유학이라는 거, 우리 요순임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 임금 다음에 누구죠? 요 임금이 누구한테 자리를 물려줬죠? 순임금 효자라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 나라에 온통 홍수가 나니까 홍수를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한테 또 자리를 양보하잖아요. 그 우임금한테 물려주잖아요. 이때까지는, 또 그 다음에 우임금 때 와가지고 이제 자기 친족들한테 물려주거든요. 이제 이때까지는 선양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에게 왕이 자리를 물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탕. 탕임금, 은나라 탕. 탕. 그 다음 우리 주나라의 시조라고 하는 문왕. 그 다음 문왕의 아들이었고 강태공의 보좌를 받아서 주나라로 천하를 통일한 사람. 이게 무왕이죠. 그 다음 무왕의 그 동생이 한 명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가 수양대군도 그랬고, 우리 단종하면 이분이 가장 많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공. 자기 조카를 보필해가 끝까지 자기는 왕이 되지 않고 보필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은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주례를 배웠잖아요. 주례를 이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 전 시대의 유학에 있는 예를 갖다가 이 사람이 대성한 거죠. 그 다음에 주공의 대의를 이은 사람. 그 다음에 이게 공자인 거예요. 그 다음 공자로 이어지는. 유학. 그러니까 유학의 도통이죠, 도통. 유학의 도통. 그러니까 공자로 이어졌고, 이게 다시 공자에서 아내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 아내가 일찍 죽어서 이게 증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증자로 이어지고 그게 또 자사로 이어져요. 공자의 손자 자사로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끊겼다가 이게 또 맹자로 이어집니다. 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한태지가 말하는 그 도통입니다. 네, 유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학이라면 공자가 만든 게 아니냐 하지만 요임금 때부터 유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유가 말하는 도라는 것은 이 유학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에 대한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공부 가리키는 거. 그리고 수업 해용야라. 수업이라는 게 뭐죠? 우리 수업 받는다는 거잖아. 맞죠? 이거 특이한 게 이 줄 숫자잖아요. 줄 숫자에 앞에 손수변이 하나 있잖아요. 이걸 빼면 뭐죠? 받을 숫자입니다. 예. 우리 옛날에 하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외울 때 그렇게 외우라고. 앞에 부스 이거 있잖아요. 이거만 빼면 받을 숫자죠. 예. 그래서 수업을 가르쳐주며 해옥야라. 의욕이 없게 풀어주는 사람이다. 스승이라는. 이 혹시 혹자 있잖아요. 여기 밑에 해옥야 할 때 혹자. 이것도 글자를 자세히 보면 위에 마음심자 위에 있잖아요. 이게 혹시 혹자예요. 밑에는 마음심자고. 우리가 이 의문을 가질 때 혹시 이런가 저런가 하고 갈팡질팡 그러잖아요. 맞죠?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혹자는. 그러니까 이 갈팡질팡한 마음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비생이지지자인데 사람은 비는 뭐뭘 부정하는 말이죠. 아니다 이런 말이죠. 사람은 생이지지자인데 약 때부터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이지지자를 보통 유학에서 말할 때는 생이지지자를 누구를 말하죠? 생이지지. 우리가 생이지지가 있잖아요. 생이지지 유학에서 말할 때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 성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유학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들은 나면서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들. 학이지지. 우리 일반 사람들. 배워서 아는 사람.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죠. 배워서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곤이지지. 이 곤이라는 게 뭐죠? 이 곤자가 무슨 곤자? 곤란할 곤자죠. 곤란할 때. 그러니까 자기 집이 공부할 환경도 안 되고 아주 불우한 환경이 있잖아요. 여기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중하 중에 중정도로 되는데 이건 최상급이고 이게 상이고 이게 중간급이에요. 그러면 제일 밑바닥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곤이, 불, 학지. 그러니까 곤이 불학하는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 자기 집안이 어렵고 환경이 안 좋은데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거는 최하 말단이라는 거예요. 유학에서는. 네. 부학자예요. 네. 네, 불학자. 이건 간자예요, 간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 말해야 되겠어요. 곤이불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기가 나이가 많거나 환경이 집이 가난하거나 뭐 나는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니거나 이래 생각하면 이게 곤이불학자입니다. 예.
그래, 생이지지자는 우리가 좀 될 수가 없는 부처나 공자나 이런 성인들 말하는 그 부처도 있잖아요. 성인이라고 붙일 때가 이런 게 생이지지 태어났을 때부터 부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처가 공부를 해가지고 수련해가지고 도를 터득했을 때 그때라고 부처라 할 수도 있었고 또 세 번째는 그거래요. 부처가 자기가 도를 터득해가 도를 깨달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킬 때부터 부처라고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예. 부처는 제가 보기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인 거죠. 예. 자, 해용야라. 우리는 생이지지자가 아니죠. 그래서 승능무옥이리요. 누가 의욕을 풀어줄 수 있는가? 이런 말이죠. 누가 의욕을 풀어줄 수 있는가? 자,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혹이 부종사면 혹이 부종사면 기홍야 기홍야 종불해의니 종불해용의니 생호 오전하야 생호오전하야 기문도야 고선호 오면 기문도야 고선호오면 오종이 사지하고 오종이 사지하고 생호 오우라도 생호오라도 기문도야 역선호 오면 기문도야 역선호오면 오종이 사지라. 오종이 사지라. 예. 의욕이 있으면서 부종사면, 예,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 기위 홍야라. 그 의욕이라는 것은 종불해인이, 예, 끝내, 마침내 종자예요. 여기서는 종자가 마침내 불해이다. 풀수가 풀해자죠, 이게. 풀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기가 의욕이 많은데도 스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의욕은 끝내 풀지 못하느니라. 이 한유가 살았던 시절 자체가 그 난세였어요, 난세. 예, 난세면서도 좀 돈이 많았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방탕하고 스승 삼기를 즐겨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었대요. 예. 그래서 이 사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호 오전하여. 예. 나보다 오전. 앞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요 호자라는 것은 뭐뭐보다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오조사 어자를 보통 뭐뭐보다 쓰는데 여기는 오조사 호자를 예. 이렇게 썼죠. 뭐뭐보다. 나보다 앞에 태어나고 기문도야. 그가 도를 들음이 고선호우며 진실로 고자죠. 진실로 나보다 먼저면 오종이 사지하고 나는 따르다 그 스승을 예, 나는 그를 따라 스승으로 삼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자기보다 보통 스승은 나이도 좀 많고 도를 들음이 자기보다 빨랐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보통 스승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하지만 생호 오우라도 나보다 늦게 태어나더라도 날생자죠. 디우자에 예. 기문도야. 그 도를 들음이 역선호우면 역시 나보다 앞섰다면 예. 도를 들음이 나보다 앞섰다면 오종이 사지라. 나는 그를 따라 스승으로 삼는다. 예. 자,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오사도야니 오사도야니 부용지 기년지 선우생어 오리오 무용지 기년지 선우생어 오호리오. 예, 여기가 조금 읽기 어렵습니다. 문장이 길어가지고. 예. 시고로 무기무천하며 시오로 무기무천하며 무장무소요 무장무소요
도지소조는 사지소존냐니라. 도지소조는 사지소존이야. 예. 나는 사도야. 도를 스승으로 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여기 문왕도 나왔지만 문왕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강태공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제갈공명이 유비가 그렇게 황제가 작은 나라라도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제갈공명을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이거든요. 신하이면서도 자기 스승으로 삼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스승이라는 건 중요한 건데, 부용, 어찌 뭐뭐 하겠는가. 부용이라는 것은 어찌 뭐뭐 하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어찌 하겠는가. 지, 기년지, 선우생어, 오호리오. 어찌 그 나이가 나보다 많고 적음을 따지겠는가. 예, 선우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입니다. 선우생이라는 것은. 예, 그 년이, 그 나이가 먼저 태어났고 뒤에 태어남을 따지겠는가. 예.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무기무천하며. 시고는 뭐뭐 하는 까닭입니다. 무기무천. 기할 기자죠. 천은 천할 천자고. 신분의 기함과 천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장무소.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다. 예. 도지소존. 도가 있는 곳. 예. 조는 존재할 존자죠. 있을 존자. 도가 있는 곳이 사지소존야라. 스승이 있는 곳이다. 예. 있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스승의 나이나 그 스승의 기함과 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만큼 이 한류가 있었던 당나라 시절은 좀 혼란했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스승의 신분이 귀하지 않으면 스승으로 삼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사회에서는. 그만큼 나라가 혼란했죠. 그래서 이 한류도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워낙 불교가 유행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유학에 대한 도를 말하면 막 기양 가고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승 그 왕 보고 좀 훌륭한 스승을 삼아서 올바른 정치를 해라 이러면 막 그래 한류는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기양을 많이 갔대요. 예. 밑에 한번 여기 한류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아니요. 예. 814년 창예인 예, 창녀인. 자는 태지 예, 중당의 대문호로 예, 당송 8대가리 천문을 높인다. 예. 그 종원과 함께 고문복흥에 큰 공적을 부흥의 부흥. 부흥에 예, 큰 공적을 남겼다. 예.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을 문장에 있다 보고 문장에는 도덕적인 글을 실어야 한다는 문의 전도를 주장. 문의 제도. 제자예요. 예, 문의 제도를 주장하며 고문 운동을 통하여 문학의 사회 교육적 이의를 강조하였다. 네. 당송 8대가는 한유, 유종원, 구양수, 소후, 소순, 소순, 그다음에 식, 소식, 예, 소철, 철, 예, 정, 증공, 왕한석, 예, 증공 왕한석, 소구, 아니 제 소구, 소순, 소식, 소철, 예, 소순, 소식, 소철, 예, 증공 왕한석. 그러니까 당송시대 최고의 문장가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우리 들어본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유정원이랑 구양수, 소식이 소동파입니다. 왕한석 이 정도는 들어봤잖아요. 네. 맞죠? 유정원. 구양수도 소학에도 구양수는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구양수의 문장. 서정광의 선조 모양이 게 맞거든. 하여튼
순의 아들이 소식과 소철이에요. 그만큼 부자 간의 문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소동파가 소식이 우리가 엄청 대단한 문장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격적으로는 약간 좀 개팍하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소식이 문장은 뛰어났는데 기양살이를 많이 했잖아요, 소동파가.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예. 지가 하는 거하고 아니네요. 그거 나이를 많다고 뭐 지가 하지 말아 하는 거 아니네.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소식이 우리 기양살이를 많이 해가지고 뭐 동파육도 만들고 막 그랬다잖아요. 근데 소식 자체가 성격이 좀 그랬대요. 예. 그래서 고려의 사신이 송나라에 왔대요. 그래 고려의 사신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지금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대접하기 까다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왕에게 그걸 약간 떠벌려가지고 고려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서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고려의 힘이 송나라에 버금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고려가 아주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송나라는 엄청 중국 대륙의 큰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려의 사신이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우하기가 까다롭다고. 자, 잠깐만 이거 한번 읊어드리겠는데 한유, 자는 태지, 중당의 대문. 이 대문장가라고 하려면 글 자체가 엄청 잘 써야 돼요. 그 한유가 최고의 글은 이렇게 했대요. 글을 너무 길게 쓰지 않고 그 축약한 가운데서도 요점이 잘 들어간 글. 그게 정말 좋은 글이래요.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너무 말을 이렇게 길게 하고 이런 거보다 딱 축약하고 딱 요점만 딱 맞춘 그런 말들도 좋잖아요. 그리고 고문부응, 그리고 공적을 남겼다. 그 당시 혼란한 사회생을 그 도덕적인 그릇이야. 문의제도. 그 문에다가는 문장에는 반드시 도를 실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그 당시에 보면 문장 자체가 화려했어요. 당나라 시대 때 화려했었고. 그래요, 뭐, 우리가 무슨 규칙을 지켜야 된다 하고, 무슨 별려문이라고 화려한 문체가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한유는 옛날 성인의 글 있잖아요. 우리 옛날 글들, 공자 시대나 맹자 시대. 그런 시대로 좀 돌아가서 좀 도덕적인 글을 좀 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 정조대왕도 보면 문의제도를 많이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의 문화도 좀 도가 없지 않아요? 맞죠? 제가 서점에 가도 딱 보면 도가 있는 책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고 옛날에는 서점에 가면 막 이런 도가 있는 책들이 많았잖아요. 베스트셀러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 서점에 가도 좀 도가 없는 책이 막, 또 우리가 TV나 언론이나 영화에도 보면 옛날에는 좀 이렇게 도가 있는 그런 게 많았어요. 작품들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극을 봐도, 요즘 사극이 뭐 도가 있습니까? 예, 도가 좀 없죠. 좀, 약간, 전극보다는 요즘에 뭔가 화려함만 강조하는 그런 사극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요즘 시대도 너무 도가 없다. 한류에 다시, 한류가 이렇게 고문 운동을 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다시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요즘에 좀 그 도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문학 작품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상을 받았다는 그런 책들을 보면 도가 있다는 거 보면 좀 음흉하고 그런 작품들도, 이게 왜 상을 받을 만큼의 큰 작품인가? 예. 그런 게 좀 가우뚱하는 작품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떤 카르텔이 있지 않는가? 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뭔가 이렇게 교훈이나 이런 도가 있는 것보다는 뭔가 어떠한 카르텔에 의해서 상을 주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수상한 작가님 얘기를 들었는데 예. 요즘은 일부러 약간 사차원적인 채식주의자 있잖아요. 예. 사차원적인 그걸 약간 넣어야지 심사가 좀 그렇대. 그것도 그렇고 그런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시
초현대 미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보면은 정말 난해해서 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주석을 읽어보면은 그 큐레이터라든지 그 미술 그 평론가들은 현란하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작품이 예. 되게 대단한 것처럼 예. 이렇게 마케팅 내지 홍보를 하는 게 우리가 너무 매몰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그러잖아. 미술 작품 보면 아무- 우리가 보고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거 뭐 요즘에는 메시지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교훈도 없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식이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많이 보면 안목이 넓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순전히 어떤 그 말장난에 글장난에 놀아나는 느낌이 예. 들더라고요. 예, 딱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한유가 말한 이 당시 문학의 폐해였어요. 예, 그게 바로 고문운동입니다. 도가 있거든. 예, 도가 있으시. 예, 아 진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문운동입니다. 예, 한유가 말한.